안녕하세요. 빌딩지 윤상현 조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근 거래된 사례 중에 소위 말해 하락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하락 거래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좀 주의하실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 217에 11번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51평, 연면적 124평, 건폐율 60%, 용적률 200%,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앞쪽에 도로는 4m 도로가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역으로는 학동역이 약 3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초 22년도 7월에 51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기타 취득 비용 3억 그리고 신축 비용 12억, 신축에 대한 취득세 4천만 원, 약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은 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 원가는 74억 원 정도이고 매각가가 60억 5천만 원으로 매각이 되어서 약 13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팀장님 보시기에 어떤 좀 요소가 좀 문제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가 또 실제로 가보면 또 경사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도로 조건이 조금 협소한 그런 점이 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주택 매입해서 멸실하고 또 신축하는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22년도 7월에 한창 주택 건물을 매입을 해서 멸실을 하고 신축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평당 약 1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축비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꽤나 부담스러웠을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로 조건이 약간 애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도 학동역과 막 가까운 것도 아니고, 특히 이게 이쪽이 근생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 아닌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임대를 맞추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예상하셨던 그런 임차 업종은 사무실이나 혹은 엔터사 같은 그런 업종을 원하셨을 텐데, 주차를 하기에도 약간 불편한 도로 조건을 갖고 있었어서 임대를 좀 구성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입하신 분은 일단 건물 전체 완성된 상태로 60억 원 정도로 매입을 하셨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신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투자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매입하신 분은 완성된 건물을 조금 저렴한 금액에 네.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디자인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또 매입하고 이후에 또 시장이 또 바로 꺾이지 않았습니까?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자나 이런 거 고려하면 네. 좀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당시에 이런 좀 사례들이 많았어가지고 앞으로 고민하실 때도 신축까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입지는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신사동 542-3번지가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거래된 금액은 139억 원이고 토지 면적 63평, 연면적 180평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이제 가로수길 폴로 매장 맞은편 골목길로 들어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가로수길 상권 저희가 또 최근에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최근에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2022년만 해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도인이 매입한 시기가 이제 2022년 8월인데 당시 매입 금액은 117억 원이고 평당 1억 8천 수준의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가로수길 메인이 평당 3억 그 이상도 거래가 또 진행됐고, 이면에도 평당 2억대가 거래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매도인분이 매입했던 금액은 적절했다라고 좀 네. 판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이제 멸실 후 신축을 진행했고 신축 공사 비만 20억 원, 네, 좀 들었고 매입비 117억에 신축비 20억, 그래서 총 144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기타 비용과 이제 금융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총 투자 원가는 154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된 139억과 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5억 정도 손실을 좀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손실이 좀 발생된 이유는 2022년에 투자가 가장 뜨거웠던 시점이었습니다. 금리 상승 초기 단계라는 여러 변수로 인해서 하락 국면을 좀 이제 온전히 맞게 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로수길은 압구정 로드웨이 부활해서 상권이 좀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상권이 급격하게 또 죽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실이 늘었고 임대료 하락으로 자산 가치 하락의 구조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대가 좀 그래도 맞춰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건물이 24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카페나 사무실로 임대 구성이 좀 완료되었고 3% 조금 안 되는 수익이 좀 발생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입지적으로 완전히 막 안 좋았던 입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건물 가도 굉장히 또 실제로 보면 되게 커 보이고 맞습니다. 건물도 되게 이쁘게 잘 지어져 있어서 임대도 맞춰져 있는 데다가 수익도 막 완전히 낮은 수익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웠던, 매각하신 분도 좀 아쉽게 매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지금 얘는 그 근저당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실제 대출 금액은 120억 원. 네, 네. 거의 이자 비용 감당하시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신축하는 시점에서는 이자 비용 이자가 그냥 생으로 제일 네. 강할 때 또
받으셔서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아쉽게 매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좋은 입지에 네. 또 좋은 컨디션의 건물을 또 잘 매입하신 것 같고 임대도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역삼동 752의 8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48억 8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토지 면적 44평, 연면적 113평, 건폐율 60%, 용적률 197%.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 건물이었고 도로는 북쪽으로 6m, 4m 접해 있었습니다. 역으로는 가장 가까운 역이 강남역 신분당선에서 약 7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건물도 신축이 되고 나서 임대가 맞춰지지는 않았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해당 지역도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물론 매입을 하시고 나서 신축을 하셔서 이상적인 임차인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투자겠지만 실상 주거 지역 안에서는 이제 임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시고 나서 신축을 하신다고 하면은 입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건물도 이제 21년도 12월경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신 건인데 역시 21년도, 22년도가 가장 불장이었어서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좀 빠르게 소진이 됐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36억 원으로 매입을 하셨고 평당 8,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취득세 및 기타 이제 비용은 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매입 후 신축에는 약 1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신축 후 취득세는 약 4천만 원, 월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최소 원가가 약 52억 원 정도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도로 조건은 좋지만 입지 조건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위치여가지고 약간의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가 대비해서 약 4억 원 정도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팀장님 보셨을 때 이 건물은 좀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상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 조건은 너무 좋은데 네. 입지 조건이 정말 아쉬웠던 네. 건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매입했던 시점의 평당가와 4년이 지난 지금 평당가와 동일합니다. 거의. 네, 맞아요. 그래서 금액이 올랐다가 좀 내려온 지역인데 네. 주택가라는 그런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볼륨이 좀 작고 도로 조건이 좋아서 아마 매입해서 나가는 것을 아마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임대만 잘 됐어도 좋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매각 사례 말씀드렸을 때 좀 추천드렸던 요소인데 입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1층 임대료가 뭐 다른 층에 비해 많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건물을 희소하게 만들 수 있게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한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포동 733의 39번지가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매물이 거래된 금액은 34억 5천만 원이고요. 평당 6,1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55평이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매물이 지금 위치한 곳은 신논역과 이제 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곳이고 주변이 이제 대부분 다 주택가라 굉장히 좀 조용한 분위기로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이제 볼륨이 좀 낮은 관계로 이쪽에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매도인이 2022년 2월에 36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철거를 직접 진행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시다가 2025년 9월에 34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취득세와 이제 기타 비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약 39억 원의 취득 원가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9월 달에 매각된 금액과 또 비교하면 6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상님?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역하고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는 않지만 입지 자체가 주거 밀집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해당 건물을 뭔가 새롭게 신축을 하더라도 임대를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22년도 당시에 매입을 하셔서 금리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대지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거를 짓느냐 혹은 본인이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임대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건물 투자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다주택밖에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도 민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건물을 지어 놓더라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그런 근생 건물들은 민원의 이슈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운영적인 이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단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는 매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더라도 이제 일조산소 제한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주변이 또 주택가인 이런 특징 때문에 임대 쪽으로 보면은 솔직히 조금 탈출구가 좀 많이 보이지 않고 제 사업으로 사용할 분이 좀 매입을 해야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사례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요소가 타이밍과 입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그나마 괜찮다고 하면은 금융 비용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입지가 다들 애매하다 보니까 임대료로 금융 비용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재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임대가 또 맞춰지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까지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매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축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오면서 또 좋은 매물들로 브리핑 드릴 수 있는 빌딩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